So this is interesting. Tesla, we know Elon Musk, not shy about the strategy. He's been cutting prices hard. It's a volume game. But at the same time, if you look at the China EV makers, they have been under a lot of pressure today.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테슬라 뉴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테슬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감소가 있고, 두 번째는 독일 공장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한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테슬라 중국 시장이고, 판매하면 역시나 BYD를 빼놓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모든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애플 역시나 아이폰이 한 15%에서 잘 나오면 20%까지 올라가는데, 그 외에는 중국 기업들과 다른 기업들이 현재 먹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애플이 돈을 잘 버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팔면 끝이지만 애플은 아이패드, 맥북, 애플 워치 등 연결해서 이렇게 매출을 더 일으키고, 앱스토어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에서도 판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테슬라가 가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BYD 판매 대수를 말씀을 하시는데, 세그먼트 자체가 조금 다르죠. 평균 판매 가격을 보시면 BYD는 15,000달러, 테슬라는 44,000달러이고, 포르쉐 평균 판매 가격이 1억이 훌쩍 넘는데 테슬라보다 판매 대수가 높을 수가 없죠. BYD의 평균 판매 가격은 무려 테슬라보다 3만 달러 가까이 낮고, 자연스럽게 판매 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BYD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 전체적으로 테슬라보다 평균 판매 가격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하지만 테슬라가 평균 판매 가격 4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기업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익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돈이 되는 셀링 포인트는 주행거리 300마일 이상의 가격은 4만에서 5만 달러, 여기가 돈을 제대로 긁어 모을 수 있는 포인트이죠. 그리고 여기서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것이 테슬라의 모델 Y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BYD가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았다, 애초에 판매 가격 세그먼트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테슬라가 25,000달러 전기차 2025년에 출시를 한다라면 지금 판매량이 높은 중국 기업들 전체적으로 압박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BYD의 전기차 세단이 싱가포르, 칠레 여러 군데 런칭이 된다라는 소식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는 차량은 소형차, 아주 저가의 차량들이 대부분의 판매 대수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형께서는 테슬라의 미래는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융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400달러를 유지하고 있고요. 결국 전기차와 스마트폰을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하는데, 흔히 테슬라 차량을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결국 자동차와 스마트폰은 커넥티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애플카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테슬라 폰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후도 스마트폰을 출시한 마당에 테슬라가 출시를 못할 이유가 없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차량은 점차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변하고 있고요. 결국 이 점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400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은 지금 계속되는 가격 인하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전체적인 차량 판매 가격 평균보다 9,000달러나 더 싼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3가 충분히 내연기관 차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고요. 8월 달에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베스트셀링 차량 모델 Y인데요. 확실하게 테슬라는 돈이 되는 세그먼트를 가져가고 있고, BYD는 수익보다는 판매 대수에 집착하는 세그먼트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게리 블랙 형께서는 올해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호재는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 우리가 주목할 성장 주식은 그 어떠한 기업도 아닌 테슬라가 될 것이고요. 현재 매크로가 굉장히 불안하지만 팔란티어는 혼자만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무려 6%나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힘을 못 쓰는데 팔란티어가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은 역시나 전쟁 수혜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팔란티어에게 가장 중요한 불 케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굉장히 심플하죠. 바로 계약 부분이 계속해서 스케일링이 나와야 되고, 결국 이 부분이 팔란티의 주가 상승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 것인데요. 그런데 스페인 국방부 계약 체결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계약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추가 매출이 뜬다라면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고요. 스파르타 사이언스에서는 팔란티어랑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결국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 국가, 정부들, 국방부에서 팔란티어 플랫폼으로 점차 들어오는 것이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팔란티어 플랫폼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결국 최종 의사 결정에 관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굉장히 위험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믹스 리얼리티 앱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 플랫폼 역시나 계속 개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더 많은 사용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불리시로 팔란티어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올해 하반기는 확실하게 팔란티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게리 블랙 형께서는 루시드 10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세단 이거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곧 몇 분기 안에 유상 증자가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이 현재 굉장히 많죠. 숫자들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라면 곧 있으면 유상 증자가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루시드의 평균 판매 가격은 1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물량을 늘릴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비티까지는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상반기 숫자입니다. 1분기랑 2분기 때 딜리버리가 역성장을 했죠. 이 추세로 간다라면 유상 증자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참고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광고 비용을 많이 투자한 만큼 판매 대수가 결과가 지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결국 루시드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영업 손실이 개선되고 순손실이 감소를 하고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역으로 흘러가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5달러까지 떨어진 것이고요. 현재 루시드의 YTD는 마이너스 18%인데 중국 기업 리오토를 살펴보시면 YTD 60%죠. 그 이유는 판매량이 올라가서이고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손실도 감소를 하고 잉여 현금 흐름도 점차 개선이 되면서 결국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리오토 시가총액이 35빌리언이니까 루시드보다 3배 가량 큰 회사가 되었죠. 그렇다면 루시드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답은 현재 그래비티가 확실하고요. 하지만 그래비티보다 중요한 것은 CEO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현재 사파이어 딜리버리가 나왔는데 몇 대인지 발표는 안 되었지만 언론에서는 5대 판매로 예측이 되고 있고 결국 사파이어는 주가 상승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요. 피터 형이 루시드의 CEO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였는데요. 루시드에 합류가 되면서 처음으로 경영에 참여를 했고 루시드 에어라는 기술력을 만들어냈지만 경영자가 바뀌어야지 루시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전기차 기술력 사우디 자금을 통해서 동가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경영 전략에 계속해서 미스를 뜨고 있죠. 하지만 사우디의 빈 살만 형이 모든 것들을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 이 형은 정말로 바쁩니다. 팔레스타인도 지지한다라고 해야 되고 중동의 평화도 지켜야 되고 미국이랑 줄다리기도 해야 되면서 기름값도 잘 조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만이 형이 조금 중대한 결심을 해서 루시드의 CEO를 빨리 바꾸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